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달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 돈이 아픈 사람을 살리고 나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으며 피 같은 돈을 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환자의 치료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골프 접대비로, 누군가의 룸살롱 회식비로, 심지어는 의사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검은 돈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료 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하고 은밀하게 작동해온 무려 30조 원 규모의 합법적 약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을 향해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성분명 처방이라는 그 누구도 감히 꺼내들지 못했던 죽음의 메스를 들이댔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대체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OECD 국가들보다 입에나 비싼 약값을 내면서도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밤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 좀 받아 약국 가시면 약 봉투 한가득 받아오시죠? 아이고 약값이 3,000원밖에 안 하네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착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3,000원은 전체 약값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누가 냅니까? 바로 건강보험공단, 즉 국민 여러분이 매달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제약회사가 약값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우리 공고 재정은 밑빠진 듯처럼 줄줄 새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장경제의 원리라면 경쟁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전 세계 제약 시장에는 특허 절벽 패턴트 클리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풀리는 순간 수많은 복제약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값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추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오로지 평야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53.5%까지 보장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 개발 하나 없이 남의 약 베껴서 팔아도 원조 약값의 절반 이상을 쳐주는 나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OECD 평균의 2.17배입니다. 남들이 100원에 먹는 약을 우리는 217원 주고 사 먹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가격 거품 도대체 왜 유지됐을까요?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우리 제약사들 아직 영세하다. 돈 좀 벌게 해줘서 R&D 투자하게 만들자.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비싼 약값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약사들이 그 돈으로 신약을 개발했습니까?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을 만들어냈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그 막대한 초과 이익을 쏟아부은 곳은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업 현장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없으니 약 효능으로 승부를 못 봅니다. 복제약 성분이 다 똑같은데 무슨 차별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방법은 딱 하나, 의사를 매수하는 겁니다. 원장님, 이번 달 처방 전에 우리 회사 약 이름 콕 집어넣어 주십시오. 리베이트 20% 맞춰드리겠습니다. 골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제약 영업의 본질, 리베이트입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신약 개발비가 아니라 의사들의 뒷주머니로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이 얼마냐고요? 연간 약값 지출액이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비의 절반이 넘고 GTX 노선 10개를 깔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거대한 돈 잔치를 끝내기 위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약가 개편안 보셨습니까? 기존에 퍼주던 약값을 대폭 깎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특혜는 없다. 실력 없는 제약사는 도태되어라. 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낀 수천억 원의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돈이 없어 죽어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신약 지원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값 한 번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 집 팔고 빚내야 했던 환자들에게 국가는 그동안 돈 없어서 지원 못해준다라고 외면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들이 그 돈을 다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악한 고리를 끊고 도둑 맞은 돈을 회수해서 사람 살리는 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공약집에 아주 명확하게 박혀있던 내용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재명 정부의 무서운 실행력이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약값만 깎는다고 리베이트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 전에 A 제약사 약을 써라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상품명 처방 권한을 쥐고 있는 한 제약사들은 어떻게든 뒷돈을 찔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성분명 처방입니다. 성분명 처방이 무엇이냐? 의사는 처방 전에 해열제 성분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만 적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그 성분이 든 약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약을 골라서 환자에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약사가 의사에게 로비할 이유가 싹 사라집니다. 의사가 특정 약을 밀어줄 권한이 없어지는데 누가 리베이트를 줍니까? 이게 바로 의료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폭탄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체 조제율이 70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고작 0.79%입니다. 사실상 0%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비싼 약, 리베이트 받은 약을 콕 집어주면 더 싸고 좋은 약이 옆에 있어도 환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구조. 이것이 글로벌 3위 바이오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의사협회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 건강 위협한다. 약사가 뭘 아느냐라며 결사반대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뻔하지 않습니까?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30조 원짜리 돈줄이 끊길까봐 저렇게 발작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 아시죠? 한 번에 전면 도입하면 반발이 거세니 약 품절 사태를 명분으로 야금야금 들어가는 겁니다. 약이 없어서 환자가 뺑뺑이를 도는데 성분 같은 약 아무거나 먹게 해줘야지 사람이 죽게 놔둘 거냐? 이 명분에 의사들이 무슨 말로 반박하겠습니까? 일단 빗장이 한번 풀리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댐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의료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적의 숨통을 조여가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선택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가 과연 의료계에만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더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역사의 우연 아닙니까?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 새벽이 바로 그 치욕스러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의 날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추경호의 구속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구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추경호는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유감이다, 몰랐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그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입니다. 계엄 사태 보름 뒤 국회의원회 간 엘리베이터 안. 추경호가 지인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계엄이 성공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이 말을 들은 국회 직원이 그 자리에서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방금 추경호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소름 돋는다. 특검은 이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기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경호의 유감 표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본심은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자인 척 연기하고 뒤에서는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정반대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의 우려이자 도주의 우려보다 더 심각한 재범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경호가 구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내란에 동조하고 이를 아쉬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자 헌정 파괴 집단임을 의미합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돌입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간판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영원히 퇴장해야 할 개멸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요.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또다시 정치적 판단으로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촛불은 횃불이 되어 서초동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번 추경호 심사는 대한민국 대청소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내란 부역자들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책임 감면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숨긴다면 그 죄는 영원히 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이른바 헌법존중 TFG 사실상 정치 보복기구 아니냐, 홍위병식 인민재판이다라며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발악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비유가 참으로 절묘했습니다. 개혁이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살살 달래 수술대 위에 올리고 마취시키고 자고 일어났는데 배는 갈랐나? 혹은 뗐나?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은 과거와 다릅니다. 시끄럽게 때려 부수고 피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스마트하게 법과 원칙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히 처리하다 보니 국민 여러분이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뉴스에 휘둘려 개혁이 너무 느리다. 이재명도 똑같다라며 지지층이 분열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터진 군 내부 고발자의 폭로 여러분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보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서 확성기를 틀고 전단을 보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으니까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군 심리전단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비밀리에 대북 전단 풍선을 먼저 날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아군인 최전방 GOP 부대원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로 붙였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 서던 우리 병사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게 침투인가? 드론인가? 공포에 질려 상부에 보고하고 심리전단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실무병사조차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겁니까?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라며 두려움에 떨며 소대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까라면 까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그 풍선을 보고 고사총이라도 발사했다면, 그 총탄이 우리 초소로 떨어졌다면 우리 금쪽 같은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개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국 군인을 적의 총구 앞에 알몸으로 내던진 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보수 정권이 말하는 안보입니까?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을 복기해봅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첩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만찬에서 여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할 각오로 싹 쓸어버리겠다. 취임한 지 고작 반년 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판을 뒤엎을 쿠데타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북 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대통령은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장관은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게 족쇄를 풀어준 꼴입니다. 결국 2023년 9월 헌재위원 결정으로 안전핀이 뽑혔습니다. 당시 문영배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헌법의 무게를 아는 진짜 법관은 이 불장난에 참혹한 결말을 예견했던 겁니다. 법이 사라지자마자 윤석열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을 동원해 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자 꺼봐라, 북한이 도발한다. 안보 위기다. 라며 척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 때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들은 캐제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쌓이는구나. 이 모든 과정, 즉 풍선 도발부터 남북 긴장 고조,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의 빌드업이자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헌법 존중 TF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해서라도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설계한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섹션 4 의료개혁과 정치개혁, 결국 본질은 하나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30조 원, 그리고 추경호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본질은 정확히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기득권 카르텔의 탐욕입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돈줄을 지키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성분명 처방을 반대합니다. 정치 군인들과 내란 부역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전쟁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밥그릇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무능하고 유약했던 정부들과 다릅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무서운 실행력을 가진 정부입니다. 의료 카르텔이 아무리 저항해도 성분명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내란 세력이 아무리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지만 진실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온다. 엘리베이터를 탄 거짓말은 빠르고 화려해 보입니다. 추경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진실은 느립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올라와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거짓을 내려다보며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추경호의 영장 심사는 그 진실이 밟고 올라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역시 저항과 반발이라는 계단을 넘어 반드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주권 회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냉철한 감시의 눈초리입니다. 정부가 카르텔과 싸울 때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저 채널명도 언제나 진실의 최전선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